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대산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오늘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예. 이브 날이다. 금요일이다. 또 연말 가깝다. 이런 걸 다 겹친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산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둔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대중에도 또 결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어도 아침 저녁 정기는 필히 그래도 주지라고 소인 본다는 건 낮에 잠깐 시간 빼서 이렇게 보고 대중이 참여를 같이 안 하면은 자복이 하나 뜬그렇게 비어 있으면은 그게 금방 같이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엄청 미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간하면은 이게 금방 생활에 같이 하려고 그러지 절대 시간을 잘 안 빼려고 그러는데 그 저녁인 줄 모르고 제가 응답은 해서 보니까 저녁이라 그래요. 그런저런 다 인연 속에 오늘 이 시간이 만들어지고 또 특별하게 드릴 말씀도 없는 이 산중에 있는 저에게 그래도 이런 기회를 줘서 또 감사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런데 이때 이제 그제가 동지잖아요. 이게 동지 이때가 되면은 항상 크리스마스 이게 뭔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좀 있죠. 이 동지가 되면은 뭐예요? 일양내복이라 그래요. 그게 여기에서는 지레복케라에서 다시 일양이 10월 달에 되면은 모든 이제 기운이 양의 기운은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서 다 이거 음으로 완전히 곤케라 그러죠. 음으로 완전히 변한 속에 거기서 새 기운을 탁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이 양의 기운 이게 하나 다시 탁 이게 커지기 시작하는 이 이제 시점 그래서 일양시생이라 그러죠. 동짓날을 새로운 양이 하나 시작된다. 이게 이제 내년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기운이 섣달 그 추위 속에서도 다 보이지 않게 그 얼어붙는 시절도 이 양이 이제 서서히 미동으로 해서 그 입춘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푸르름을 탁 낮추는 이 힘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 소리거든요. 그 이때를 태양력을 쓰는 데서는 특히 페르시아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이 태양의 부활하는 다시 양이 태양의 기운이 이제 밤은 가장 길어지고 낮은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낮이 서서히 태양의 기운이 더 이제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53 선지식 구범여행을 하시니까 그건 다양한 분들을 다 선지식으로 만나는 분들을 그렇게 의미 있게 우리가 배움을 청하고 또 누구에게서도 다 우리는 배울 점이 있다 하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뭐 다른 종교인 바라문도 스승으로 나오잖아요. 또 배사공도 또 때에 따라서는 장녀도 뭐 가전 뭐 의사도 가전 사람들이 대소 노소 또 빈부 기천을 다 뛰어넘어서 다 스승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듯이 모든 분별과 차별심을 내려놓는 게 궁극적으로 이 깨달음의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다 자기 안경으로 탁 쓰게 되면은
가진 안경 색깔 따라서 노랗다, 파랗다, 검다, 희다, 가진 자기 안경 따라 자기적 소견을 갖다 이제 내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경이 다르면은, 색깔이 다르면은 그냥 요 사회적으로 오늘날 보면은 온 세계화라는 건 가정 문화, 종교와 사상과 가진 것들이 다 함께 만나는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저마다 한 소리씩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은 온통 갈등과 시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심의 한계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입장, 계층에 따른 자기 안경을 다 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그게 옳다고 극단적인 주장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도 역지사지에서 좀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럴 수 있는 이 마음의 하나의 여백, 이게 잘 없어. 각박해져 있어. 그 왜 그럴까요? 물질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강한 이런 문명이거든. 그건 원래 이제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또 모든 척도가 돈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좀 더 추동해서 그렇게 해서 경쟁 이걸 통해서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동력이 욕망 추구로부터 또 위험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익이 주어지는 이런 하나 이게 세계관, 관점, 또 그게 적자생존,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이런 게 다 좀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정글이라는 건 알고 보면은 그게 또 생태계 순환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적절히 균형을 또 맞춰서 큰 놈, 적은 놈, 힘 있는 놈, 힘 적은 놈 이렇게 또 돌아가는 게 생태계인데 물론 다인의 그런 진화론이라는 게 이게 단순한 적자생존이니 하는 이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은 세렝게티 공원 여기에 보면은 다 전부 이 짐승들이 태양의 그 지구의 자전의 주기처럼 한 바퀴 돌아서 말라강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쭉 몇백만 마리가 이게 쭉 몰려 그 속에는 가전 사자부터 시작해서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가전 이 얼룩말도 있고 다 전부 여기서 생태계가 순환되면서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또 그것이 하나의 공존 또 서로 간에 먹이가 되고 먹이 사슬 속에서 그 공존의 또 공생의 이런 모습이 그 속에 사실 어우러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자본주의도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욕망이 극대화되고 되면서 오늘날 이거 쉽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하잖아요. 그게 자유방임주의. 인간은 경쟁, 욕망을 마음대로 분출하게끔 자유를 갖다 다 보장을 해주고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잘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온 게 1929년 대공황 때까지. 그걸 자본주의 1.0이라 그래요. 그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이 일어나잖아요.
그 뉴딜 정책은 유명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라 그러죠.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냥 자유방임으로 놔두면은 이 꼴이 나왔다. 거기에 국가의 개입, 개입적인 경제, 이런 게 이제 제시되면서 그렇게 해서 쭉 이게 1971년, 70년대 초반에 석유 파동이 오죠. 이때까지를 자본주의 2.0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여기서도 이게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거 좀 세계화를 추구하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런 이제 또 다른 시장 중심으로 강한 그 시장 중심 규제, 제약 이런 걸 다 해체시키고 우리가 FTA 하듯이 전부 세계 시장을 열어서 그렇게 해서 온 다국적 기업이든 세계가 전부 장벽 없이 규제,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발전적이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발전을 자본주의가 이루어오면서 다 무너진 것이 사회주의가 이제 다 무너지게 되죠. 그 경쟁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신자유주의. 여기에 소련도 무너지고 다 이게 중국도 알고 보면은 시장을 열어서 시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체제들이 자본주의 효율성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신자유주의 물결이 이 세계화를 이뤘고 또 그 속에 엄청난 또 폐단도 지금 지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어떤가? 지금 우리 첫째로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라는 이 세계화 속에서 이 물결 속에 나타난 이 욕망의 물결 속에 공업의 갑으로 나타난 것이 이 코로나다 이 말이에요. 예. 또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앙이죠. 예. 곳곳에 재난의 이야기, 기후재앙이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막 테네시주 어디에 곳곳을 다 이제 역대 가장 강한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있고 또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있고 또 태풍이 일어나고 있고 얼음은 계속 녹아서 이제 내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를 홀로세라 그랬는데 앞으로 이 인간세라고 이 지질대를 이 기간을 갖다 이렇게 해서 인간세로 이름을 지금 바꿨다 그러죠. 인간세라는 건 인간이 이 세상 기후까지 온 자연에 영향을 주는 지구에 온통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큰 하나의 시간적 흐름, 세기대, 홀로대, 홀로세기, 인간세기. 그동안에 5번의 지구상의 생명의 큰 멸종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건 전부 바깥 재앙으로부터 혹성이 부딪혔다든지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하는 그러면서 빙하기가 오고 이러면서 큰 생명들이 많은 생명이 다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속에 겨우 또 살아남아서 이것이 또 종을 번식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6억 년, 38억 년의 생명의 긴 시간을 연결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탄소 배출 등등 가전 난개발과 온 지구를 우리가 우리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막 흔들어 대는 거죠. 불태우는 거죠. 그동안의 생명의 공존의 역사 속에서 서로가 공생의 시간을 가져왔는데 우리 중심으로 이 공생의 먹이 사슬 또 연결되어 온 이 생명의
인류의 역사에 큰 하나 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지구는 몸살, 아파서 스스로 치유의 기간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예. 태풍이 불어오는 것, 이것도 에너지를 갖다 또 소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가전 재난들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 말씀에도 노자도 그러죠. 예. 다 이 천지는 이불에라. 사람에게 사실은 모든 이 지구에게 크게 보면은 이게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지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좁은 눈으로서는 그런 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은 큰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 그건 전체적인 하나 이 바란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환이라는 거거든요. 성현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다 그대로 하장세계라는 거예요. 하장세계. 그런데 우리의 분별 눈으로 보면은 다 옳고 그름이 가전 사단이 다 벌어지는 자기마다의 다 관점 속에서의 사단이 다 벌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신자유주의라는 이 흐름은 이 자유방임 속에 이게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기업도 봐요. 큰 몇 개의 기업이 세계를 다 이게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0.1%가 99%의 부를 다 소유한다. 계속 뛰어난 힘 있는 곳으로 하나하나 쏠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시대, 지금 디지털 문명으로 급속하게 전환이 되잖아. 이 기술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시대로 이제 급속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도 많이 바뀌죠. 비대면 문화. 전에 제가 이 법회 좀 초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넥타이 매는 것도 옛날 루이 14세 때인가 그때 이제 요 전선 특히 여기에 크로티아 병사들 이래가지고 행진하는데 빨간 마을을 매기 시작한 게 이게 왕실에서 황제가 이게 걸고 이러면서 이게 넥타이 매는 이 원조가 됐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부터 왕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이 마스크 쓰는 것도 거부감 없는 이 문화로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패션화돼서 이제 마스크 나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한편 이제 마스크를 쓰면 좋은 점도 있겠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잘 아사마사 잘 모르잖아요. 얼굴 드러내기가 그렇고 쟤도 이제 보니까 주름도 하나 늘어가고 다 뭐 쓱 얼굴을 갖다 어디 드러내 보일 만한 이런 뭐가 잘 못 된다 생각하면은 마스크 쓰는 게 훨씬 편안하겠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이제 마스크도 혹시 우리가 넥타이 매듯이 그런 문화로 이게 또 일상 문화로 이렇게 또 남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급속한 이 소위 신자유주의 이 힘에 의해서 과학기술을 이게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제 완전 가상세계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는 이런 시대를 또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편 핸드폰도 다 이 가상이죠. 이거 보고 우리가 항상 즐기기도 하고 이거 없으면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정보건 뭐건 모든 게 이 핸드폰으로 우리 문명의 이로서 우리가 정말 한껏 편리하고 누리고 또 수많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쉽게 그냥 이 핸드폰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걸 통해서 요새는 다 교양의 보편화가 됐죠. 예, 지식 정보의 거의 보편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신통방통한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예, 옛날에는 우리는 도 닦는다 하면은 주로 이제 천리 만리를 앉아서 천안통을 하고 숙명통을 하고 타심통을 하고 천이통을 하고 다 이런 게 옛날 사람들은 또 로망이었거든. 어떻게 하면 축지법을 할까? 그런 로망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자동차도 만들어버리고 비행기도 만들어버리고 저 인공위성도 해서 달나라도 갔다 오고 그런 로망에서 사실은 그게 만들어진 거죠. 가만히 앉아서 천리를 듣는가 보는가 이런 걸 굉장히 저 사람은 대단한 도인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또 우리 불교 세계관도 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속에서는 뭐 가전 한이로운 일, 신통방통한 일, 부처님도 저 도솔천에 요 지구상에서는 3달이지. 거기 3일 동안 설법하고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거의 금세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냥 천상 제석천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고 사천왕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이제 그런 세계를 설정했잖아요. 지금 뭐 오래 사는 것도 마찬가지. 84,000살을 살고 또 생각만 하면 다 모든 게 구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천상의 한이로운 세계.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기술의 혁명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사람이 초인이 되고 영생을 살고 행복해지고 이걸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실현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 육신 가지고서는 오래 사는 100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그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미미했잖아요. 물론 부처님 같이 뭐 신통방통하고 무불통계하고 다 이런 분도 없었다고는 말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지적 역량이나 다 이런 게 다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 저 지구 끝에 가면 폭 떨어진다. 태양이 어디 지구를 돌고 있구나. 다 이게 지동절 천동설이 바뀐 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과거에는 다 그거 몰랐다니까요. 지금 유전자도 이게 유전자 꼴이라는 이 텔레미어가 이게 이제 세포 복제를 하면서 이게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줄어들 게 없으면 자연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줄어들게 하면 유전자 꼬리가 안 줄어들면은 이건 소위 자연사는 늙어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 또 가전 하나 이게 지금 오래 살기. 이건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가는 그런 시절하고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게 로망이. 도교에는 신선이 돼서라도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천당이라도 가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우리 불교에서도 뭐 극락세계 가야 된다. 이런 로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현실적 기반 속에서 이 금생의 삶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늙어가지고 수염 촥 하고 이 흰 눈썹 탁 날리면서
신선이 되면은 뭐 몇백 살을 산다.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있다. 팽조가 얼마를 살았다. 다 이런 이야기를 로망으로 했지만은 실제 이제 그런 세계를 열어내는 이런 시절이 왔다 이 말. 그러지만은 그것 가지고도 인간의 행복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공자님도 그런 말씀했죠. 조문도 석사가 아니라 도를 알면은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잖아요. 왜? 죽음과 삶이라는 게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환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 죽음과 삶이라는 이 분별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그런 거죠. 본래 자리는 이게 무량수고 무량광이요. 아미타 부처님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이 4대 육신이 인연 따라 와서 인연 따라 가는 이 현상의 모습, 여기에 다 연연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용무생사라 그러죠. 생사 없는 도리를 우리가 바르게 쓴다. 아는 것을 지무생사, 아는 것에 개합하는 것을 계무생사, 정득하는 것을 정무생사, 그걸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용무생사. 수행을 한다,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도 그 이치를 사실 바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는데. 그건 모든 상대적 분별심, 이걸 내려놓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상대적 개념이 붙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 내다, 너다,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성인이다, 범부다, 부처다, 중생이다. 자, 이걸 항상 상대적 이 분별의 개념 속에서 바라보게 돼 있다. 이게 중생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분별의 마음으로서는 생사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가 일어나기 이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이 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 자리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사실 해결되는 자리다. 그래서 공자님 오인에 도는 이리간지라 하나로 낀다. 그러듯이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서 보면은 본래가 뭐예요? 빈자리죠. 이 빈자리를 맹렬히 자기가 알아야 돼. 그 빈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생각이 다한 자리로 돌아가면은 절로 알게 돼 있어. 이거는 생각으로 알아가지고 비었구나. 어디에? 그래서 그건 정득하는 자리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는 그 자리를 바로 알면은 상승하고 적적한 속에 거기에 분명한 변견 없는 중도의 자리를 우리가 탁 정득 철개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생사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가도 그냥 흔연히 가는 거예요. 옛날 조사 스님들 다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탁 보면은 그러면은 도인이로구나. 생사에 연연하지 않는 것. 언제든지 갈 때 인연이 닿으면 갈 수 있는 흔연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것. 바로 아미타 부처님에게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무량수 무량강이라고 하죠. 무량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나하고 죽음이 없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가장 그것 때문에는 보통 인간한 건 다 이거 쉽게 몇 푼어치 안 되는 거죠. 연연할 거 없는 거죠. 아웅다웅할 것도 없는 거죠. 갈등하고 시비할 것도 없어.
그게 안 되니까 전부 한 생각 일어난 이 분별로서 전부 이게 시비 갈등이. 그래서 아무리 이 디지털 문명이 기술 혁명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쉼없이 하는 거거든요. 다 마음 소작이다. 예. 일체 유심조라. 이게 결국은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디지털 문명도 마찬가지. 지금 온 온라인 문화, 예.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거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예. 쉽게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세상이죠. 앞으로 메타버스 이야기 하잖아요. 예.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가상현실이라 그러죠. 더 이제, 예. 지금보다도 더 심화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게 현실이다. 저게 가상이다. 이러지만은 꿈과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꿈이 곧 현실이요. 현실이고 꿈이요. 이 경계가 없는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일상의 문화, 메타버스에서 다 거의 이루어지는 시절이 온다. 지금 젊은 세대 청소년들은 그 속에서 적어도 미국에서도 아마 청소년 75%가 그 속에 생활한다. 우리도 청소년들이 그 속에서 게임부터 시작해서 가진 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점차 계층을 넓혀가고 또 그 계층이 성장하면서 사회 전체가 그 문화 속으로 깊게 들어간다. 거기에서 가진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다 그 속에 생활할 수 있게끔. 그 아바타가 자기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상과 현실이 자기가 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런 자리보다도 그 속에서 아마 법회도 듣고, 그 속에 다 아바타들이 참여해가지고, 전부 이게, 그걸 이제 이 조계사 법당도 들어갈 수 있자 그러잖아요. 그걸 거울세계라 그러죠. 이 메타버스 속에 거울세계. 또 거기에 정강현실, 또 가상현실, 라이프로깅이라는 건 바로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생활을 그 속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이걸 총체적으로 전부 메타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속으로 더 깊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어떤 교수는 시험을 했는데 이 동산에 쥐를 딱 이제 키우는데 토굴같이 띄엄띄엄 토굴처럼 이렇게 그 동산 속에 쥐를 키우고 또 우글우글한 쥐 군집적으로 이렇게 키우는데 거기에 코카인을 넣고 설탕을 넣어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토굴처럼 하나씩 놔둔 이 쥐들은 전부 이게 계속 코카인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군집성으로 키우는 데는 자기들끼리 욱작욱작 하면서 코카인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하나 이 군집 동물, 내지는 이제 우리 인간도 먼 세월 시간부터 사실은 항상 비비대고 북적거리면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또 인간의 장점이 적어도 150명 가까이 연대해서 뭔가를 갖다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연대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 세계를 지배한 가장 큰 원인이라 그러죠. 저 어디 네안데르탈인보다도 우리 호모 사피엔스인 이 현세 이 우리 인간이 훨씬 연대 능력이 수성해서 호모 사피엔스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동물들을 다 제압을 하고 이 지구촌을 갖다 이겼다.
강자로서 탁 이렇게 정복을 다 하게 된 게 그 힘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DNA 속에 딱 그렇게 함께하는, 연대하는 이 힘, 이렇게 살아왔고, 거기서 비비대면 북적거리면 살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이게 고독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쉼없이 연결돼서 지금 온라인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거기서 오는 게 정신병리 현상들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 환자, 정신병리 환자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졌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 그러잖아. 이런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낀가? 그럼 메타버스는 또 항상 뭐예요? 좋은 생학 물질, 소위 엔돌핀을 돌게 한다든지 더 거기에 취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계속 메타버스는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이 현실은 서로가 이 온라인 디지털 문명 속에서 외로워져 있는 속에 그 속으로 계속 유도해서 끌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함께 군집성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바타를 통해서 또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건 계속 중독성 있게 계속 그 문화가 더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면서 그 메타버스의 문화 속으로 깊게 온 인류가 아마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정말 더 이제 고독에, 우울에, 정신병리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문화가 더 이제 높아졌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더 그런 현상은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한번 봐요. 그런 하나 이 지금 문명이 지닌 현재 자본주의 3.0, 그래서 자본주의 4.0이라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될 낀가? 그 자본주의 4.0은 지금은 자유바임 속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정도의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오는 이런 대단들이 기후위기, 또 코로나, 창걸,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미래학자들은 뭐 난민의 문제, 그건 뭐 식량 위기의 문제부터 이제 직장의 상실, 또 부의 편제, 0.1%, 99%의 부를 다 소유하는 대로 다 이 디지털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것도 더 강자가 다 더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건 극소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데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건 그냥은 될 수가 없다. 물론 그런 자본의 힘에 의해서 그게 앞으로 법인세를 더 많이 내라, AI세를 내야 된다, 뭐 하는데 세금을 물어야 된다 해서 계속 이제 AI가 다 하게 되면 직장사회 무용인간이 되는 거죠. 쓸모없는 인간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게 뭐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소리는 이제 일찍이 나왔지만은 기본소득 이야기 나오죠.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앞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먹여 살려야 돼. 어쩔 수 없이. 일 안 한다. 일할 게 있어야 일을 하지. 지금 직장은 계속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까지 생기는 거예요. 후진국에서는 농사도 못 지어, 뭐도 못 해.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은 하층민의 생활을 하더라도 훨씬 낫다 생각하고 그렇게 막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는 말 같잖아요. 앞으로 그게 점점 늘어나서
거의 얼마 있으면 40몇 년 되면 100억 되면 거의 한 1억 이상이 난민이 될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듯이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이 문명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지구촌의 위기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게 자본주의 4.0이 해결해야 될 이제 과제로서 그게 이제 공생의 경제가 되어야 된다.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경제를, 그런 체제를,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드는가? 결국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를 바치고 있는 이 대의제도의 한계를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결국은 소득 높이고 개발해야 되고, 쉽게 우리 지역에 뭐 해주니까 표 찍어줘야 된다는 이 대의제도 가지고서는 쉽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의 그런 디지털 독재라는, 지금 중국 체제는 저런 체제를 현능주의 체제라고 이렇게 일단 규정을 해요. 밑에서부터 전부 현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상부 구조를 이루어서 중국 같은 데는 7인의 상무위원이 뭘 하나씩 맡고 해서 지금 이제 시진핑의 1인 독재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모든 중국 철학을 이걸 서방에서 바라볼 때는 앞으로 시장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중국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전부 소련이 조가리 나듯이 중국도 조가리 날 기다. 각 소수민족 그 넓은 지역들이 다 이게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디지털로서 전체를 갖다 중국을 다 중앙이 다 그 간부체제 속에서 장악해서 가는 이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 중앙집권적 간부주의는 자본주의의 이게 유연성, 이걸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더 늘어지고 부패가 많아져서 아마 그 체제 오래 존속 못할 기다, 이렇게 서방에서는 바라보는데, 지금 그 처방이나 이런 걸 디지털을 통해서 요새는 빅데이터라는 이걸 통해서 빠르게 다 문제를 분석하고 처방을 갖다 우리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참 빠르게 해답을 얻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상부구조에서 빨리 해서 탁 이거 하는 이런 효율성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거기도 결국은 이 지구촌이 가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리가 자본주의 4.0이라는 이런 걸 고민하는 시대. 그럼 이 문명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상성에 의해서, 또 세계관에 의해서, 또 어떤 하나 가치나 윤리나 존재를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어떻게 하나 새롭게 제시될 수 있어야 되는가? 이게 결국은 우리 불교가 지니고 있는 이런 사상성이 아니면은 쉽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함경에서 이야기하는 53선지식 입법개품에서 이야기하는 선제동자의 국어행, 이걸 지금 참 모토로서 지금 우리 불교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꽃으로 바라보고 어떤 것도 의미로서 바라보고, 또 가상과 현실이 이게 둘이 아닌, 하암에서는 다 일체가 뭐예요? 성기, 성스러움, 열애성기, 부처님이 그대로 부처님성, 불성이 그대로 다 해내서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참이요. 이것이 그대로 성스러운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면은 부처님의 눈처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 이 세상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너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다 부처님처럼 부따로 살자, 부처님처럼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이 공생의 삶을, 사회를, 정치를,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거든.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거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야기하는 이 조사선, 건강경에 의해서 조사선이 탄생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육조 해능대사 조계종, 조계산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육조 해능 스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조계종이라 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육조 해능 스님 어때? 남풍이었지만은 비구니 스님이 건강경의 문소를 듣고 응무소주 이생이심이라 이 소리에 그냥 귀가 팍 열려버렸어. 이거 어디에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습니까? 저 기주에 한매산에 가면은 오조 홍인 선사가 있다. 그거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어머니 봉양거리 탁 만들어 놓고. 원래 육조 스님은 또 이런 야사가 있어요. 그냥 육조 스님이 나무꾼 흐름에서 가서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다 과거로부터 복을 짓고 복을 지어서 사실은 육조 스님이 이제 되신 거죠. 육조 스님은 이제 나라의 풍수가 끝까지 다 강주, 소주, 지금 국원사 있는데죠. 국원사 가보셨나요? 남아선사 육조 스님. 육조 단경에는 보림사, 보림전 나오고 그러죠. 보림사 안 가봤어요? 53 구범여행을 하면 그 육조 스님 다 그 탄생지 또 열반지 그쪽을 한번 다녀오셔야 되는데 그 이분은 나라의 풍수가 내려와서 옛날 국풍은 황제들이나 이런 좋은 명당을 잡아서 왕실에 돌아가면 그 자리를 갖다 이게 잡아줘요. 겉자리를 잡아줘야 되냐. 황제가 되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갈 지하 궁전을 짓는 거예요. 뭐 척천모도 그렇고 진시황도 그렇고 그거 뭐 대단하잖아요. 왕이 되면은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갈 곳을. 그러듯이 이제 나라 풍수가 전국을 다 한번 훑어보는데 끝까지 내려와서 그 집 앞에서 어떤 부잣집 앞에 이제 많은 점을 뭐 이렇게 해서 똑똑하니까 여기는 못 들어와요. 그러고하니까 그 옆으로 옆 가니까 그런만 집에 어머니가 아들 하나하고 있는데 똑똑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은 집은 누추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하룻밤 육 묵어 가십시오. 단 한 방이. 그래서 침대에 낡은 침대를 끼어들이고 거기에 그 풍수를 그것도 모르고 나를 얻었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하루 쉬어가게 했다 이 말. 그거 자는데 침대는 삐걱삐걱 하는데 육조 스님도 밑에 자고 어머니도 그 밑에 자면서 삐걱삐걱 하니까 그 손님이 잠자는데 제대로 잠 못 자실까 싶어서 팔을 옆에 끼워가지고 삐걱하는 소리 만나게끔 이렇게 하면서 하룻밤을 주무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풍수가 내가 이렇게 하루 저녁 신세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풍수 보는 일인데 이 집에 주인장께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내가 그때는 이제 1년 이렇게 밖에 3년 이렇게 놔뒀다가 이렇게 쭉 하는 또 장례 풍습이 있어요. 간을 밖에 모셔놨다가 이제 매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풍수 자리를 하나 잡아드리겠는데 내가 쭉 살펴보니까 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7대 정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한 자리는 만대 향화가 끊어지지 않는 자리를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려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7대보다는 만대가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만대짜리 해주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주 소간에 가면은 그 국원사 척천부가 그 국원사라는 이 현판을 내렸어요. 그 국원사라고 되어 있죠. 그 거기에 보면은 백성연수 쌍무비라 이렇게 줄여내 되어 있어요. 이 백골 백성을 다 해도 그 연수 풍수로서는 쌍무비라 여기에 비할 바가 없는 명당이다. 거기에 육조 스님 아버지 묘를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무자손 말년 향하지지라 자손이 없어도 말년 동안 향화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명당이라는 거예요. 그 육조 스님이 지금 오늘 요 조계사 하는 것도 그 지금 앞으로 말년에 향화가 끊어지지 않는 자리 풍수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냥 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다 공덕과 인연에 의해서 육조 스님이 나신 건데, 그래서 조계종은 바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요 건강경의 규절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육조 스님 탄생을 하고 소위 조사선이라는 이 또 조사선의 흐름 속에 가나선, 우리가 아도되는 가나선, 이것도 그 속에서 이제 조사선의 한 이 유행이죠. 그 후대 조사선을 다시 이제 이렇게 창국법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이 가나선인데, 그거 못해는 바로 건강경,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듯이 이 단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종지가 바로 그런 무념, 무상, 무주, 그런 마음을 갖다 주함 없이 쓰는 것. 또 약견재상 비상하면은 적견 열애인이라 그러잖아요. 상을 상 아니게끔 상을 갖다 파할 수 있으면은 그게 무상이야. 또 아상인상 중생상을 딱 상을 파하면은 그걸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무념의 종이라 그러듯이 무념을 이 종지로 삼는 거예요. 근본 종으로 삼는 거예요. 마음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다 이게 없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도 착하는 바, 마음을 두고 주하고 또 어떤 상에 집착하고 이걸 다 없애는 이 공부가 그게 이제 조사선의 이 공부거든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가장 변화하는 이 세상, 여기 결국은 변화라는 건 공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다 이게 공의 자리로 돌아가면 쉼없이 변화하고 쉼없이 뭐 가진 인연이 다가도 여기에 어떤 한 자취도 없는 거죠. 저 하늘에 쉼없이 구름이 떠가도 맑은 청정, 이 맑은 하늘은 그대로 있는 법이거든요. 그 근본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무념으로 무상으로 무주로 주할 바 없는 이 마음을 쓸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가진 것이 디지털 문명이 가진 가상 공간이 어떻게 해도 거기에 흔들릴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 빈자리로 돌아가면 거기는 생사도 붙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밖에서 구해서 얻는 것 가지고서는 진정한 자기의 보배가 될 수 없는 법이죠. 이걸 육조스님, 조계종, 건강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무주상보시하는 것. 항상 어떤 가보도 뭐도 어떤 대가도 아무 무주상으로 그냥 빈 마음으로 보시하라. 이게 건강경의 하나의 대의거든요. 그러듯이 그런 하나에게 조계종의 종전인 건강경이라는 이 하나의 반야사상, 여기와 더불어서 이 세상 디지털 문명을 갖다 이해하는 이 도구로서, 사상적 도구로서는 하음의 사상이 참 수상한 사상이다. 그건 탄원 스님께서도 항상 오대산의 탄원 스님 아시죠? 앞으로 21세기의 대한 사상은
하음이다. 예, 이거 다 예견하신 거예요, 예견. 예. 지금 메타푸스의 세상, 이거 가상과 현실, 이거 하음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다 마음이라니까. 예. 이 중중무진한 세상을, 예? 디지털에, 이 정보 문명에 탁 한 점 클릭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다 이게 구애 없이 어디든 다 소통과 공간에 걸림없이 다 어떤 것도, 예? 시간성에 걸림없이 다, 예,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하함에서 다 이야기하는, 예. 다, 일중일체 다정일, 예? 일정일체 다정일, 일미진중암시방 일체진중정역시 무량겁적일념, 예? 일념즉시 무량겁. 다 하나가 전체가 하나수, 예? 한 생각이 온통 무량겁, 무량겁이 이 한 생각 속에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9세, 10세 오상적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또 과거, 현재, 미래, 또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이 일념하고 다 현재와 소통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 오늘날 이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예? 다 그런 이야기예요. 디지털 문명도 결국 그런 이치 속에서 다 펼쳐지는 거거든요. 예? 그걸 또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이 하함의 이런 사상이 아니면은 이거 어떤 것도 어떤 종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미래 이 엄청난 디지털 기술 혁명의 시대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이 문명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예. 또 이 구원자의 사상으로서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예. 이 빈부격차를 한쪽으로 부가 쏠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예. 또 코로나라든지 또 온통 이 가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예, 거기에 쫓아가고 거기에 혼란하지 않고 또 의미와 가치를 지니면서 또 인간을 위한 모든, 예, 문명의 이기가, 예, 우리들의 더 행복을 위해서 기여하고 또 정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는 이런 사상성이 받침되지 않으면은 이건 세상에 그냥 인간의 어떤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혼란이죠. 예? 더 이런 일들이 더 발발하고 지구촌은 더 항폐화되고 지구위기의 재난은 곳곳에서 더 넘쳐나고 더, 예? 면역체계를 뛰어넘는 바이러스 또 박테리아 또 세균들은 곳곳에서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더 우리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편리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예, 의미 또 가치 또 이 세계관을 부여할 수 있는 이 종교로서 우리 불교는 특히 우리 조계종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 반야의 지혜를 듬뿍 안고 있는 이 건강경을 중심으로 한 반야의 사상 또 하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통 세계가 꽃이다. 온 우주 법계가 그대로 충중무진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한 법도 나와 관계없는 건 하나도 없다. 다 이 세상을 위해서 보살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모든 것이 그대로 부처님으로 함께 공생의 삶, 공존의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이런 사상을 이걸 제공할 수 있는 이 우리 불교가 그래도 대안일 수밖에 없다 이 말.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 불교대학 동문들도 그동안에 열심히 교학을 배워오고 또, 예, 수행도 하고 보살행도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구범행을 하는 것도, 오시산선지식 구범행을 하는 것도 다 그것이 곧 수행이고 그것이 곧 보살행이고 그걸 통해서 정말 각행이 완만하게 구족되고 정말 불지지견을 그대로 정득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 이 말. 선제동자는 오유산 선지식을 만나서 모든 차별 분별의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깨달음과 행위 원만하게 다 이루어진 이런 삶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불교대학 동문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오유산 선지식 구범여행을 하고 또 약창계를 다 사경을 쓴다 그러는데 특히 약창계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만 있는 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이 하엄의 또 종주국이요. 예. 가장 하엄 사상을 우리 한국 사상 속에서 구현해낸 거거든요. 예. 저 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소위 오대산도 이 하엄 사상으로 계산된 곳이고 그래서 나도 오대산의 이 순례길을 선제길이라 그랬잖아요. 예, 선제동자는 우리 박쥐 범부들이고 우리가 같은 모습의 그런 이 구도자로서의 길을 나선 동자예요. 우리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선지식, 가전 선지식을 만나면서 그야말로 모든 분별 차별을 내려놓고 각행이 원만한 삶으로 돌아간 것. 그 여러분들도 다 함께 선제동자가 된 거죠. 구호의 여행을 잘 이렇게 또 지금 쉼없이 구호를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 각행이 원만한 그런 깨달음의 완성자, 또 세상을 구원하는 보현보살의 십대원을 지극히 실현하는 그런 선제 동자가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